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첼시와의 런던 더비 실망스러운 패배 이후 토트넘의 부주장이자 핵심 수비수인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는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날 현장에서 스페인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는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을 공개 저격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팬들의 비판론이 격한 가운데 토트넘 수뇌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생각이 없다는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번 로메로의 레비 회장 저격 인터뷰가 레비 회장에 대한 토트넘 현지 팬들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달 내 경질 가능성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로메로가 어떤 말로 레비 회장을 저격했는지, 또한 로메로의 토트넘 이탈 가능성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경우 새 감독 후보는 누구인지 토트넘의 최신 상황과 유럽 현지의 보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스페인 방송사 텔레문도 데포르테스와 로메로가 경기 후 가진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로메로와 별도로 대화를 나눴고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텔레문도는 이 내용을 경기 후 곧바로 방영하지 않고 하루 뒤에 독점 뉴스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영국 언론들도 앞다퉈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그 내용 전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로메로가 토트넘의 고위층이 실패를 한 것이 라고 지적했다, 포인트했다, 강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토트넘 수비수 로메로는 클럽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대체된 게 아니라 팔리기만 했다. 예를 들어서 해리 케인도 있지만 그 외에도 주전급 선수들이 나갔을 때 사실은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면서 더 탄탄하고 강한 팀이 되어야 하는데 나가면서 그에 준하는 선수가 오지 못했거나 유망주가 들어오면서 팀이 더 약해졌다. 그런 상황이 결국엔 지금의 부진으로 이어졌다라면서 토트넘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우승하지 못하는 것은 감독이나 선수의 문제가 아닌 고위층의 문제다, 수뇌부의 문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첼시전 3대4 패배 당시 부상을 당하기도 했던 로메로는 유독 크게 좌절감을 느꼈는데 그것이 자신의 부상 때문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토트넘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책임은 같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텔레문도 데포르테스가 이 같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맨체스터 시티는 매년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또 리버풀이 팀을 강화했고 첼시도 팀을 강화했고 물론 잘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결국 결실을 맺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모두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맨시티는 스쿼드적으로나 감독의 능력적으로나 모든 것이 완벽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리버풀 같은 경우도 감독이 바뀌면서도 좋은 감독이 왔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선수도 영입을 적절하게 했고 또 주축 선수들을 지키는 과정 속에 보강을 했잖아요. 첼시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던 것이 잘못된 투자가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국 제대로 된 감독이 오면서 그 영입 선수들의 포텐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결실을 맺고 있다. 토트넘은 이 사례에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토트넘의 고위층이 본받아야 할 점이고 참고해야 할 점이라고 하면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괄호 안에 보드 이사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로메로가 직접 이사회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화의 흐름과 당시 질문을 한 기자가 확인한 맥락은 바로 고위층 이사회, 특히 그 이사회 내에서도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처음에는 선수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고 다음에는 코칭 스태프가 바뀌었고 항상 같은 사람들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부진에 대한 비판을 받고 쫓겨나간 선수들도 있었고 이 선수 못 쓰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감독도 이 감독이 능력이 없다, 팀을 살리고 결과를 낼 능력이 없다 이러면서 교체가 됐죠. 그러면서 새로운 선수들이 오기도 했고 새로운 감독도 왔지만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냐? 항상 같은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깨닫길 바란다. 그들 자신, 레비 회장이라는 점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러한 구조로도 이러한 현재 체제 안에서도 쉽게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에는 본인이 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고 지금 토트넘의 부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의 내용이 있어요.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의 방향성은 본인이 공감을 하고 그것에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앞서 텔레그래프의 기사에서 토트넘의 선수단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만족을 하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또 추구하는 축구의 화끈함에 선수들이 일단은 호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집불통이라서가 아니라 그 축구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더블 스쿼드, 선수들의 체력이 고갈되고 그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는 것은 항상 매 경기 로테이션이 가능하고 또 선수들이 체력을 나눠서 서로가 커버하면서 뛸 수 있는 그런 스쿼드를 구축했다면, 그만큼 선수를 잘 영입해줬다라면 잘 통하고 결과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선수를 영입해주지 않은 구단 수뇌부 레비 회장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본인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선수를 한 번에 다 데려올 수가 없고 감독을 바꾸는 것은 한 명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하지만 로메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토트넘이 진정 좋은 팀, 강한 팀, 우승하는 팀으로 거듭나려면 감독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이어져온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게 만든 수뇌부 레비 회장이 성찰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로메로는 임시감독 체제를 포함해서 토트넘에서 뛴 4년 사이에 벌써 5번째 감독과 함께하고 있다고 스카이 스포츠가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해리 케인, 스티븐 베르바인, 다빈손 산체스, 에메르송 로얄 같은 선수들이 떠났지만 올 여름에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토트넘이 제대로 영입한 선수는 도미닉 솔랑키 뿐이었다. 5,500만 파운드에 투자했던 이 솔랑키 정도만 주전급의 자원이었고, 즉시 전력감 자원이었고, 리즈 유나이티드의 어린 선수 아치 그레이를 3,000만 파운드에 영입한 것도 그나마 성공적이긴 했지만 앞서 언급드린 케인의 대체자로서 케인급의 선수를 바로 데려오지 않았고, 베르바인이 떠났을 때도 베르바인급이 아닌, 물론 베르바인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데려올 당시의 기대치 외에는 훨씬 모자라는 선수들이 대안으로 왔었죠. 솔로몬이나 올 시즌에 오도베르나 그 외에 많은 선수들, 임대로 데려온 베르너까지도 베르바인을 데려왔을 때의 베르바인에 대한 평판과 기대치보다 낮은 선수들이었어요. 그리고 센터백 다빈손 산체스는 당시 토트넘의 수비수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우면서 왔던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던 선수인데, 그가 실패하고 떠나갔을 때 그 대신에 데려온 선수 중에 반더벤이나 로메로 같은 선수들을 제대로 데려온 것도 있지만 그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풀백 포지션에도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나갔을 때 백업 자원으로 어린 선수나 조금은 미완의 대기와 같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선수들이 왔다라는 점은 스쿼드의 뎁스가 약화됐다. 떠난 선수들을 그냥 남겨서 차라리 로테이션 자원으로 삼고 로테이션으로 더블 스쿼드를 구축했다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입됐던 아치그레이나 포로나 솔랑키 같은 선수들이 있는 채에 케인, 베르바인, 산체스, 로얄이 있었다면 더 잘 돌아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터뜨리지 못했던 베르바인과 산체스 같은 경우도 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잘 쓸 수 있는 감독이 왔다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로얄 같은 경우에는 콘테 감독이 잘 썼었고, 또 산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이 많은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야기한 것이 레비 회장이라는 겁니다. 로메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구단의 회장을 저격하는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본인이 이제는 토트넘을 떠날 결심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2022년 여름에 토트넘에 합류한 로메로의 계약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즉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는 상황인데요. 보통 계약 기간이 1년 딱 남았을 때 선수가 이적 협상의 주도권을 갖게 돼요.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FA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클럽에서는 이적료를 받고 내보내기 위해서 조금 깎아서라도 이적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이적 시장에서 클럽이 가장 큰 이적료를 받고 선수를 매각할 수 있는 기회는 계약이 끝나기 2년 전이거든요. 즉 토트넘 입장에서 로메로 선수를 매각할 때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점이 2025년 여름이라는 겁니다. 즉 올 시즌이 끝난 이후라는 것이죠. 레알 마드리드가 지속적으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리탕의 부상 이슈라든지 리디거의 나이라든지 또 알라바도 나이와 몸 상태 이슈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센터백 주전급 자원, 장기적인 대체자가 필요한 가운데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하고 또 아르헨티나 선수로서 스페인 라리가에 적응하는데 무리가 없고 또 지금 로메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였던 능력들이 라리가에서 올 경우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잖아요. 본인의 속도, 활동력, 또 힘, 빌드업 능력 모든 것들이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을 때 딱 들어맞는 최고의 자원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지속적으로 로메로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에 거액의 이적료를 토트넘이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안 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정말 안 팔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적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그런 수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거의 1억 유로 가까이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현재 시장 가치인 6,500만 유로에서 옵션, 향후 활약이나 팀 성적에 따른 옵션으로 1,500만 내지 2,500만 유로를 가미하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로메로는 올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발언은 로메로 본인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 텔레그래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이 로메로의 발언을 기점으로 토트넘 팬들의 비난의 화살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서 레비 회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텔레그래프의 보도에서 팬들의 분노가 아직 경기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레비 아웃이라는 구호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까지 가야 레비 회장이 감독을 교체할 것이라는 고려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즉 로메로의 발언은 본인이 이거 정말 속마음이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경질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앞으로 또 남은 경기들 당장 눈앞에 다가온 12월의 빡빡한 일정의 경기 속에서 내용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을 경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비난 여론은 물론이고 이제 레비 회장과 애닉 그룹이 나가야 한다라는 비난이 크게 그런 캠페인이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부진할 수 있는 우려가 또 하나 있는 게 로메로와 반더벤이 무리하게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첼시와의 경기에 또 한 번 부상을 당했잖아요. 반더벤에 대해서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큰 부상은 아니고 근육 경련 수준이다. 지켜봐야 하겠지만 큰 이탈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로메로에 대해서는 기존에 입었던 부상이 아닌 새로운 근육 부상이다. 대퇴사두근 부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퇴사두근 부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르헨티나의 TYC 스포츠 최대 스포츠 방송이죠. 이 방송의 아르헨티나 대표팀 전담 기자이자 공신력이 뛰어난 기자 가스톤 에둘 기자가 최신 정보를 소개한 바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근육 부상은 6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즉 6주 1월 말까지 로메로가 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아직 구단의 공식 진단 결과 또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빠질 거라고 볼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토트넘은 앞으로 당장 12월 안에만 6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경기에 모두 로메로가 뛸 수 없고 벤 데이비스도 햄스트링 부상이기 때문에 이달 내 복귀가 불투명하고 반더벤이 경미한 부상일 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두 경기는 당장 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앞으로 있을 반드시 이겨야 할 한두 경기의 결과가 매우 심각할 것이다. 12월 13일 금요일 새벽 5시 레인저스와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는 스코틀랜드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졸전이나 결과 승리를 못 가져올 경우 변명할 수가 없고 또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4시 사우샘튼과의 원정 경기도 리그 최하위 팀과 경기이기 때문에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레인저스전은 일단 전문 센터백이 드라구슈밖에 없는 상태로 치러야 하고 사우샘튼전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벤탄쿠르가 징계로 못 뛰는데 비수마도 경고 누적 징계 5장의 경고를 첼시전에 받게 되면서 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사우샘튼전은 후방 지역의 스쿼드가 더욱더 고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로메로의 부상이 이렇게 길어지고 반더벤의 회복도 늦어진다면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5시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8강전까지도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스쿼드로 치러야 돼요. 12월 23일 월요일 새벽 리버풀전도 마찬가지죠. 맨유 리버풀 게다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누누 감독의 노팅엄전까지 12월 말까지 이어질 경기들을 토트넘이 하나도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전방 공격수 솔랑키는 히샬리성이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뛰어야 되고 그 보결 자원이 유망주에 불과한 랭크셔고 왼쪽 측면은 손흥민 선수와 베르너가 있지만 오른쪽 측면에도 브레넌 존슨이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쿨루셉스키가 사이드로 갈 때보다는 본인의 속도를 통해서 폭도 만들고 역습할 때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역습할 때 쿨루셉스키가 사이드에 가 있으니까 역습 상황마저도 토트넘이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존슨이 부상이다 보니까 오도베르도 부상이고 무어도 바이로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사이드를 봐야 되고 16살인 바넷이 뛰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사이드로 가게 되면 메디슨이 공미 자리를 봐야 되고
중앙 미드필드도 사르, 베리발, 비수마, 그레이 이렇게 있는데 벤탄쿠르가 유로파 리그는 뛸 수 있다고 하더라도 12월 리버풀과의 경기까지 리그 경기, 잉글랜드의 경기는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센터백 자원도 드라구신과 그레이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레이가 또 비수마의 자리를 커버하기도 체력적으로 쉽지 않고 베리발이 뛰어야 될 수도 있고 또 그레이가 우도기의 자리도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스펜스가 포로의 자리를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백업 자원이 크게 부실해지다 보니까 정말 이군 선수, 유수 선수라도 벤치에 앉혀야 되는데 지금 치를 경기들이 다 쉽지 않은 경기들이라는 점에 있어서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전술적으로 후퇴하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충격적인 결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갑작스럽게 경질이 된다면 경기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새 감독을 바로 선임하고 투입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전처럼 라이언 메이슨 임시 감독 체제를 치르고 나서 새 감독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그나마 토트넘이 데려올 수 있는 검증된 무직 감독은 브라이튼과 첼시를 맡았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거든요. 영국 런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바로 합류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도 줄리엔 로페테기 감독이 부진하다 보니까 언제 경질될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예요. 만약 웨스트햄이 먼저 로페테기를 경질하고 그레이엄 포터를 선임한다면 토트넘이 선임할 수 있는 감독의 옵션은 더욱더 줄어들게 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는 걸 더욱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리드 반 니스텔루이 임시 감독 체제로 맨유가 정말 좋았잖아요. 그 리드 반 니스텔루이 감독이 결국에 레스터로 갔고 레스터에 부임해서도 좋은 경기력을 내고 있는데, 바로 효과를 내고 있는데, 그 리드 반 니스텔루이를 데려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이렇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타이밍을 놓치면서 레스터시티에 빼앗기고 말았거든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웨스트햄이 먼저 로페테기를 경질할지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지, 이 상황에 따라서 포터의 거치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토트넘 로메로의 이 공개 비판 속에서 레비 회장이 다음 레인저스전과 사우샘프턴전을 지켜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앞으로 토트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 없는 토트넘의 상황,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 그리고 현지에서 나오는 소식을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팩트체크 독점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